안녕하세요. 경인여자대학교 펫토탈케어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 수제 간식, 대세는 펫푸드. 자, 펫푸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펫토탈케어과에서 올해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젝트, 자, 융합 트랙, 자, 펫 스타트업의 가장 메인이 되는 과목이죠. 펫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학과장 허재강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펫푸드 과장을 맡고 있는 문현민 교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펫토탈케어과 1학년 박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펫토탈케어과 1학년 최승연입니다. 요즘 펫푸드가 아주 핫합니다. 완전 대세인데요. 저 교수님, 일단은 펫푸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학생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펫푸드라면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 또는 주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만드는 부분은 간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우리 펫 스타트업에서 다루는 이 간식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펫 스타트업에서 다루는 간식 분야는 네네. 찜기를 사용해서 만드는 부분도 있고 끓이는 과정으로 만드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조리 방법을 통해서 만드는 그런 강아지 수제 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 여러분, 교수님께 펫푸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하나씩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펫푸드 사업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펫푸드 산업의 전망, 아무래도 강아지 그리고 반려동물 모든 동물들이 없어서는 안 될 게 먹을 것이죠.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반려동물에게는 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입는 거 없어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고요.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먹는 거 없이는 절대적으로 지낼 수 없는 게 바로 푸드 쪽이기 때문에 산업 전망은 어마무시하죠. 교수님, 그럼 펫스타트업 강의를 수강하면 펫푸드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까요? 펫푸드 자격증이라고 하면 다양한 기관에서 많이 발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펫푸드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지 안 한지는 학생들이 판단을 해야 될 몫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창업을 할 거라면 내가 창업을 하는데 내가 굳이 자격증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죠. 보호자들이 이 간식이 얼마나 안전한지 또는 영양학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 맛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자격증 좀 보십시다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자격증보다는 본인의 스킬이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쌓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당연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왜? 다양한 이론 부분도 터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술도 엄청나게 많이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현민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질문 수준이 너무 안 좋네.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자, 그죠? 교수님만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네. 계속해서. 교수님, 그러면 펫푸드 창업에 가져야 할 마인드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펫푸드 창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딱 두 가지일 건데요. 한 가지는 동물을 좋아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안 그러면 푸드 산업이 너무너무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두 부류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자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다 동물이 좋아서 이 우리 과를 선택을 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요리 쪽으로 적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반려동물일 거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요리 쪽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다면, 네. 반려동물도 사랑하고, 그리고 요리도 잘해서 뭔가 좀 더 반려동물을 위한 간식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즉, 반려동물을 위한 간식을 만들어야지 돈을 벌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으면은 사실은 조금 오래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위해서 간식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 반려동물 복지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교수님,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요리에 대한 재능과 노력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반려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리에 대한 재능이 좀 없어도 혹시 우리 펫푸드 도전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저도 집에서 요리 1도 하지 않고 칼도 잘 잡을 줄 몰라요. 반려동물 간식을 만들다 보면 칼로 하는 작업보다는 도구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칼질을 쓰걱쓰걱 하는 그 정도의 스킬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아픈 동물을 위한 펫푸드도 있을까요? 아픈 동물들을 위한 펫푸드라고 질문을 하시면 네,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펫푸드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펫푸드는 주식이 아니라 간식입니다. 강아지들이 나 좋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여러분들도 사실 간식 먹을 때 영양가 따지고 먹는 것보다는 맛있는지를 조금 더 보잖아요. 그래서 불량식품까지는 아니더라도 맛을 따져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영양가를 엄청나게 고려를 해서 만드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픈 강아지를 위한 게 아니라 건강한 강아지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픈 강아지에게도 당연히 수제 간식 만들어주고 싶겠죠. 그렇다면 우리 강아지가 먹어도 되는 재료인지 안 되는지는 수의사와 함께 상의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신장이 나쁜데 소금이 들어가 있는 재료를 많이 먹어야 될 수도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두 가지의 경우가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강아지의 피를 뽑아서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나쁜지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어요, 푸드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원료가 들어가니까 수의사랑 꼭 상담해서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펫푸드를 급여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는 말씀이시네요. 너무나 과학적인 이런 가르침 멋집니다. 예. 계속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그러면 펫푸드를 급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급여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밥 먹을 거 다 먹고 간식 먹을 거 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뚱뚱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도 주식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을 거예요. 칼로리로 계산할 수도 있고 그람수, 종이컵으로 따져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다 주고 간식을 플러스로 주면 살이 찌기 때문에 간식을 주고 싶으면 10% 정도만 준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10%가 무엇의 10%? 주식의 10%만 간식으로 대체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날 주식은 90%만 주시고 나머지 10%를 간식으로 대체하면 좀 더 맛있는 그리고 행복한 강아지들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재료는 휴먼 그레이드입니다. 역시. 요즘 사람이 먹는 재료로 당연히 만드는 게 요즘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지내왔는데, 요즘 광고 홍보성으로 휴먼 그레이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강아지의 간식, 펫푸드는 사람이 먹어도 됩니다. 단 맛은 보장을 할 수가 없고요. 향은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그런 다양한 고기의 향들이 있을 거는 같네요. 네, 펫 휴머나이제이션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가르쳐 드렸었죠. 반려동물의 인간화. 그래서 모든 어떤 레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들도 사람의 기준으로 맞춰서 하다 보니 이 지금 수제 간식 같은 분야도 이런 그 추세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지금 교수님 우리 펫푸드 외에도 그 매개 치료도 가르치시고 아주 진짜 우리 경희여자대학교 펫토탈 케어과의 팔방미인이시지 않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 다양한 능력을 갖추시게 됐는지 이런 것들 좀 학생들한테 나 이렇게 살아왔다. 그 교수님 자랑 좀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공으로는 동물매개 심리 치료를 하고 있어요. 동물 매개 심리 치료라 하면 동물을 매개체로 활용을 해서, 즉 동물과 교감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치료하는 역할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대상자 사람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동물의 복지도 중요해요. 즉 동물이 하기 싫을 때 계속해서 억지로 상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을 대체할 수 없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물들을 위한 테라피를 엄청나게 많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푸드도 있고 아로마도 있고 마사지도 있고 다양하게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동물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제가 나중에 많이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 너무 멋지십니다. 교수님, 저희 그 얼마 전에 저희 펫토탈 케어과의 미국 수의사분 임명하신 거 얘기 소문을 들으셨죠? 네네네. 제가 뭐 교수님 항상 그 어디가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얘기 안 했지만 우리 교수님도 좀 상당히 인터내셔널 하시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 교수님께서 저기 그 유학 경험 있으신데 유학 경험 좀 잠깐 얘기해 주신 다음에 그 저 중국어로 한번 그 저기 그 환영 인사 한번 중국 유학생들 미래 중국 유학생들에게 우리 펫토탈 케어과 입학하라고 한번 인사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케이스인데요. 중국에서 뭐 2년 정도 연수를 하고 4년 동안 대학교를 직접 다녔습니다. 국경대가 베이징대죠, 베이징대. 네. 그 저기 중국의 2대 명문 칭화대랑 베이징대. 그 베이징대 맞죠? 예. 우리 경희여자대학교 교수진들은 이렇게 인터내셔널 합니다. 예. 교수님 그 저기 말씀대로 좀 한마디 좀 해주시죠. 大家好，我是金南女子大学校的教授，请大家欢迎你们来上大学。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박수! 네, 조만간에 이제 중국 유학생분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옵니다. 교수님께서 전담 수업을 좀 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좀 덕담 같은 것 좀 한마디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비 신입생분들한테 우리 경희여대 오면은 막 이런 거 엄청 좋더라. 뭐 이런 것 좀 한마디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사실 다 그렇더라고요. 저희 1학년, 2학년 학생들 전부 저와 함께 소통 많이 해주고 수업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이 어떠한 선택이 됐던지 간에 여러분들의 꿈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여자대학교의 장점은 젊은 교수진으로 인해서 트렌드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세요.